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한테 손 벌리길 강요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잘 사는 형제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나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제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건 다 언니 덕분이었죠. 저랑 언니는 9살이나 차이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언니가 엄마나 다름이 없었죠. 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형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는 내심 언니가 형부랑 결혼을 하면서 저를 독립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졸업하던 해에는 언니와 형부가 결혼을 한다며 저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둘이 오랜 시간 상의한 끝에 저를 데리고 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두 분은 어차피 딩크족이기도 하고 집에 방도 남는데 제가 굳이 나가서 돈 쓸 필요가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형부는 언니 몰래 저한테 3천만 원을 주시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면 독립하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지만 결혼 상대 만날 때까지는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언니한테 물든 건지 형부도 저를 거의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부모님 사망보험금 중 절반인 2억은 저에게 있었고 거기다가 형부가 주신 3천만 원까지 더하면 당장이라도 독립을 못할 이유는 없었지만 둘이 저렇게 저를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나가는 것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선배의 소개로 동갑내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할 당시에만 해도 서로 그렇게 다툴 일이 많지 않았어요. 외아들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 전에 듣던 외아들과는 다르더라고요. 고집도 세지 않고 예의도 매우 발랐죠. 아버지가 안 계셔서 자기가 어머니를 잘 챙겨드려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항상 또래 남자들에 비해 철든 모습을 자주 보였기에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도 많이 하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 다 하나둘씩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결혼한 사람이라고는 언니밖에 보질 못해서 언니와 형부의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기본값처럼 잡혀 있었어요. 형부나 언니나 잘 벌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평소에 아껴 쓰다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는 게 전부인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죠. 솔직히 저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런 걸 크게 중요시하지도 않았고 저랑 잘 맞고 제가 의지하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던 욕망과 허세. 그런 게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둘씩 보여지니 좀 당황스러웠죠. 남자친구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보통의 남자가 군대도 갔다 와야 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보다 2년 뒤처지고 시작하니까요.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조건을 한번 말해보라고 했어요. 결혼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지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최소 20평 후반의 아파트, 화장실 2개 방 3개, 그래도 차는 브랜드 상관없이 중형차면 된다며 양보하듯 얘기하더라고요. 저런 조건을 얘기하길래 생각보다 많이 모았나? 했습니다. 3천만 원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좋게 얘기했어요. 나 우리 언니랑 형부랑 빌라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층간소음 신경 안 써서 좋고 불필요한 관리비도 없고 주차 공간도 항상 마련되어 있어서 빌라도 좋다고 빌라는 생각 없냐고 물어봤더니 경기 일으키듯 고개를 내젓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30대인데 아파트 살면서 중형차는 끌고 다녀야 남들이 봤을 때도 그럴듯해 보이지. 빌라 살면 없어 보인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모은 돈이 없으니 작게 시작해서 키워나가자라던가 뭔가 건강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저도 제 통장 오픈하고 나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짜치게 시작 안 해도 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겉멋만 잔뜩 들어서 실없는 소리만 해대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도 너 정도밖에 모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대출 끼면 된다는 세상 편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네 말대로 네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대출받으려면 서울 끝자락으로 가도 8억인데 대출을 누가 90% 이상 해주냐며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더니 쭈뼛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자식 장가간다고 하면 집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언니가 엄마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손 좀 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랑 형부가 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현역이니까 벌이 좋을 때 지원 좀 후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남자친구로부터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빌라가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전세대출로 저렴한 저층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부터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맘 같아선 나도 30평 40평 하는 넓은 집에서 삼성 LG 쫙 깔아놓고 신혼생활하고 싶은데 현실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며 설득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나 저층 아파트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지. 걔네들도 전셋값이 만만치 않다고 혹시 알아는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15년 이내로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못해도 20평 후반은 해야 된다고 고집하더라고요.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살면 나중에 엄마 들어오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서 제가 인성에 문제 있는 건가 싶었어요. 혹시 얘기했었는데 제가 흘려들었나 해서 재차 확인했어요.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어머니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죠.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나중에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언니랑 형부한테 손 좀 벌려보라는 식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언니랑 형부한테 손 벌려서 지원받아오면 그걸로 니네 엄마 모시겠다는 거냐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 엄마 나이 많이 들면 모시자는 거지. 누가 당장 모시자고 했냐며 저를 무슨 폐륜 저지른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애 낳고 부지런히 키워서 대학 갈 때까지 20년이 걸리는데 그때쯤이면 저도 50살이잖아요. 그때 가서 제가 누굴 돌보는 것도 힘들 거고 그렇다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나중도 언니한테 빚져가면서까지 너네 엄마 모실 생각 전혀 없고 특히 네가 그런 식으로 당연하다는 듯 상의도 없이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하면 더더욱 모시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둘 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으면 서로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딜 봐서 서로 양보하는 거냐고 내가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거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협박 같지도 않은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2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생각한다고 해도 엄마를 한번 모시겠다고 생각한 놈이면 분명 혼인신고하고 나서 억지로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꼴에 자존심 상했는지 매달리지도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언니랑 형부한테 얘기했더니 시집가서 사랑받고 살라고 곱게 키워놨더니 어디 똥차가 굴러와서 태워가려고 하냐며 형부가 흥분해서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싸우듯이 헤어져서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직까지 제 뒤에 든든한 가족이 있어서 그래도 화가 많이 가라앉네요. 솔직히 아직도 어이가 없어요. 모든 조건 다 갖추고도 시어머니 모실 생각 안 한다며 파혼당했다는 게 억울해서 가끔씩은 생각도 나네요. 어떤 봉사정신 투철하신 분이 저런 남자 데려갈지 아직도 가끔씩 궁금하긴 하네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